자, 그럼 이제 내가 준비를 할 거야. 그러면은 뭐부터 해야 될까?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근데 이 뭐부터 해야 될까 했을 때, 항상 기억하실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게 사업계획서 작성이 먼저일까요? 아니면은 서류 준비가 우선일까요? 계획서 작성이 먼저일까? 이게 20페이지. 여기는 이제 8페이지니까, 8페이지 내외니까. 근데 서류 준비를 먼저 해야 될까? 뭐부터 해야 되죠? 당연히 1번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1번부터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제발 1번부터 하지 마시고 서류 준비부터 하시는 거예요, 서류 준비.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창업기업 확인서 내라고 하죠. 7일 이상, 7일보다 더 걸릴 때도 있어요.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그럼 나중에 어떤 분들이 많은 줄 아세요? 사업계획서를 주구장창 써놔. 주구장창 써놓고 자, 마감일 직전에 전날 완성을 했어요. 제출해야지. 너무 신났어. 나 드디어 완성했어. 하고 제출하려고 하는데 서류 준비가 안 돼 있어. 근데 이거 서류 하나하나 발급받으려면 시간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못 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정말요. 그래서 서류부터 떼시는 거예요, 서류부터. 서류부터 항상 준비한다. 근데 특히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골 때리는 게 이제 이런 공인인증서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어떤 대표님 받는 줄 알아요? 다 해놓고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감 시간이 4시인데 은행을 가서 그때 가가지고 하면 이제 늦었죠. 그죠? 은행 가가지고 기다리고 뭐 늦은 거예요. 공인인증서를 미리 기업용, 내가 사업자면은 기업용 걸 받아두셔야 돼요. 사업자면. 그 다음에 개인이면은 뭐 개인 거. 개인, 뭐 아직 예비 창업자다. 이거 예비. 근데 그런 분들 있어요. 나 개인 건 있는데 기업은 없대.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면 내가 지금 사업자 업력을 인정받아서 하려면은 기업용 공인인증서 또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골 때리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라이브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제발 말씀드리는 게 서류 준비부터 하세요. 서류 준비. 꼭 8페이지만 쓰는 건 아니고 이게 사업마다 달라요. 뭐 어떤 건 8페이지, 어떤 거는 뭐 20페이지, 어떤 건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한 20페이지 정도 쓰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합격하셨던 대표님들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은 거의 20페이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필 맡기면 어때요, 여러분? 대필. 대필 맡겨도 될까요? 안 될까요? 맡겨도 된다, 동그라미. 안 된다, X 한번 해볼까요? 대필. 이거 좀 사업계획서 좀 쓰는 거 골치 아픈데 이거 써주는 사람을 그냥 맡겨야겠다. 돈 주고. 대필. 이걸 저희한테 맨날 문의하세요. 대필 하시나요? 대필 해주세요. 써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마음은 너무 이해가 가요. 왜냐면 사업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이거 언제 쓰고 있지? 이제 맡기고 싶죠. 네. 저한테 맡겨 너무 잘 써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당연히 안 되겠죠. 대필 안 됩니다. 대필은 왜 안 되냐? 이제 사기 또는 업무 방해죄로 처벌받는다라고 작성자와 신청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하긴 한데 대필까지는 절대 안 해드리는 걸로 이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필을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가 사실 이 처벌도 둘 다 비밀을 지키면은 뭐 처벌받을 일 없죠. 근데 왜 대필을 제가 추천드리지 않냐면은 이 사업계획서는 1차가 서류고 2차가 발표를 가요. 2차가 면접같이 실제 심사위원들 만나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대필 맡긴 분들 특징이 여기서 다 떨어져요. 왜냐면은 본인 게 아니기 때문에 뭔 소리 하는지 자기 이거 이해 안 가거든. 그러니까 조금 더 심층 질문하면 답을 못 해요. 그래서 이건 의미가 없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정부 지원 사업은 중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중복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중복 지원이 받을 수 있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써놓으면은 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계속해서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아까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사업 말고도 정말 많은 사업들이 있고 1년에 1개 이상, 그러니까 하루에 1개 이상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1개 그 이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왜 지원 안 하냐는 거예요. 제발 직접 쓰시고 직접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살짝만 변형하면 돼요. 살짝. 그 사업에 맞게, 양식에 맞게 조금씩만 커스텀을 해주면 되는데 내가 안 쓴 분들은 그 커스텀 못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원금을 사업에서 한 번 제대로 써놔서 내가 20개, 30개 받을 수 있는 거를 하나를 넣는 거예요. 그냥 하나 넣어보고 떨어지면은 또 뭐야 돈 날렸네 하고 끝나요. 제가 이러는 분들도 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저는 가능하면은 직접 쓰셔라, 무조건. 직접 쓰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질문들이, 근데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지원기관은 어디로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여기 이런 사업계획서 보시면은 지원기관들을, 그러니까 이게 공고가 있어요. 공고가 있고 그 안에
그 청창사 공고 같은 경우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청창사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청창사의 지원을 이제 실행해 줄 수 있는 각종 전국의 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수도권, 본교는 안산에 있고 구리에 있고 서울, 인천, 강원, 경기, 충남, 세종, 충북, 대전,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엄청 많죠.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엄청 많아요. 여러분 지역에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신청기업 본지점 소재지라고 해서 이 기업이 어디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대표자의 주소가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증 여러분 어디에 냈는지 한번 채팅창에 써주실 수 있으세요? 사업자 등록증을 주소가 어디에 있나요? 우리 사업의 주소가 어디에 있죠? 우리 사업 어디서 하세요? 서초구면은 서울이잖아요. 서초구면 서울, 경기. 네, 경기 있고 또 어디 있죠? 이게 각각 다 사업이 이제 위치한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가끔 자기 주민등록증에 있는 주소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주소예요. 근데 이게 이제 보면은 재미있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다 보면은 뭘 보시게 되냐면은 전국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전국. 그죠? 전국. 소재지 무관. 전국. 그러니까 이렇게 위치가 다 정해져 있는 사업들도 있는가 반면에 전국이라고 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국이라고 되어 있는 기관들이. 그래서 이 기관들이 전국으로 되어 있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질문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원기관 어디로 해야 되죠? 어디로, 이걸 대표님이 선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해야 될까요? 수도권도 있고 충청권도 있고 나는 근데 지금 수도권 사업을 하고 있어. 근데 충청권도 있고 한데 어떻게 될까 했을 때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 사업만 얘기 드린 건데 이 사업만 보면 되게 800명밖에 안 뽑으니까 되게 적게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선정하고 싶어 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800명밖에 안 뽑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런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그냥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보시면은 다 뭐죠? TO가 정해져 있어요. TO가. 지금 이 기관에서 예를 들면은 수도권에 있는 이 충남 여기서 45명 뽑는데요. 그리고 30명 뽑고 그다음에 40명 뽑고 이렇게 뽑는데요. 근데 전국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다 기관마다 TO가 정해져 있는데 조금 더 인원을 많이 뽑아주는 곳이면은 당연히 좋을 거고 그렇죠? 당연히 좋은데 서울 115명. 근데 서울은 왜 115명이나 뽑을까요? 그만큼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지원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지원자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냥 항상 서울에서는 다 뭐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원자도 많고 뭐도 많고 다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좀 전략적으로 고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원 기관을 보시면은 지원 기관마다 자기네가 밀고자 하는 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공고와 좀 다르긴 한데 이 사업만 기준 얘기하면은 공고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공고를 보시면 다 되는데 이 공고를 잘 안 읽어. 그게 문제죠. 그래서 공고에 보면은 기관마다 중점으로 육성하겠다. 아까 이 기술도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게 10대 분야가 있어요. 이 10대 분야는 그냥 여러분 이 사업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모든 사업에 다 거의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10대 분야는. 근데 어쨌든 공고의 기관에서 이 기관이 우리가 특성화시키고 싶다. 특화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산업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안산 같은 경우에 IT 융목합, 제조 쪽, 그 다음에 구리 같은 경우에는 뭐 컨텐츠 이런 거 나오고 서울은 ICT 분야, 그러니까 조금 더 ICT라는 것 자체가 너무 그냥 아예 IT적인 게 아무것도 안 들어간 것보다 들어간 걸 좀 더 좋아한다라는 거죠. 글로벌 사업화, 글로벌이라는 키워드 나오죠.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에 글로벌이 안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이거는 서울은 애매한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넣으면 되겠죠. 아이고 거꾸로 왔네. 넣으면 되겠죠. 가끔 이거를 안 넣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 넣지 왜 안 넣었죠? 10년 뒤에 우리가 해외로 분명히 확장할 수 있는데 그걸 왜 안 넣는지 모르겠어요. 꼭 넣으세요. 그 다음에 인천은 바이오를 우대한대요. 바이오. 그 다음에 강원 같은 경우에는 천연 바이오에다가 세라믹 뭐 이런 원료 소재를 우대한다고 하고 세종은 모빌리티를 우대한대요. 재밌죠. 충남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이게 다 지역마다 좀 밀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고기능성 그린 바이오.
그다음에 광주 같은 경우에 스마트, 모빌리티 똑같고 생체 의료가 또 들어가네요. 광주는 재밌네요. 그다음에 여기 스마트 홈인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전남은 환경 에너지,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를 주로 살리고 싶고 자연 유래 헬스케어. 그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에 나노 반도체. 그다음에 물류나 국방 서비스 로봇. 그다음에 정밀 의료 뭐 이런 것들. 경북은 첨단 디지털 부품, 신소재 부품, 그다음에 라이프 케어, 소재 이런 것들 밀고 싶어하고 울산은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여기 재밌는 게 선박을 밀고 싶어요. 울산 하면은 이제 선박을 잘하는 동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지역마다 조금 살리고 싶은 사업들이. 경상 같은 경우에도 첨단 정밀기계, 뭐 항공 부품, 뭐 이런 것들, 항로와 메디컬 이렇게 네 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역마다 밀고 싶은 사업이 있구나. 지역마다 정해진 사업이 있구나. 그래서 이게 보면은 조금 더 작은 지역으로 이제 가면은 우리가 도가 있고, 그죠? 뭐 시도, 그 다음에 도에서 시로 갈까요? 특별시 빼고 특별시 있고 그 밑에 시가 있고 그 다음에 군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까지 안 봐요. 이렇게 어려운 뭐 시도 마찬가지. 주로 뭘 보냐면 이건 지금 중앙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어렵게 가는 거고 내가 나는 쌤 이렇게까지 이런 게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끔. 근데 그런 분들은 뭘 보시냐면 그 지역의 특산품이나 뭔가 특산 뭐 식품이 될 수도 있고 특산한 산업이 있어요. 산업 다 이런 거를 조금 더 접목시키시면 좋아요. 그게 뭐죠? 로컬이죠. 로컬이라는 사업에서 정부시험 사업이 이제 2025년 나올 것 중에 로컬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로컬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나올 텐데 이 로컬이라는 키워드가 결국은 지역이라는 뜻이거든요. 지역. 그래서 그 지역의 성격을 살리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이걸 좀 알고 접근하시면은 100점 100승인데 모르고 접근하면은 필패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조만간 나오는 사업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은 예비창업자 특집. 예비창업자 혹시 있나요? 예비창업자가 지금 사업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예비창업자들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비창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이 있냐면은 농식품 벤처 육성 사업이 있어요. 농식품 벤처 육성 사업. 이거는 예비 창업자만 해당되는 거 아니고 사실은 업력 5년 이내의 기업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업력 5년 됐다. 5년 이내다. 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도 지원을 하실 수 있어요. 요건가요? 네.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창업기업이 5년까지. 그래서 5년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5년이라고 하면은 그 얘기는 뭐죠?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낸 날로부터 5년인 거예요. 그죠? 5년. 사업자 등록증 낸 날부터 5년. 그래서 이 사업이 언제까지냐면은 2월 14일. 3시라는 거 체크하시고 서류 준비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기업당 3천만 원 지원이 된다. 근데 대신 자부담이 30%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 창업자 분들도 해당이 되지만 이렇게 창업기업도 해당이 되는 이 사업은 좀 재미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로도 이제 개인이죠. 이거는 개인으로 지원을 하시는 예비 창업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기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재밌는 게 내가 아직 예비 창업자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창업기업은 3천만 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창업기업은 3천이었는데 이게 내가 예비 창업자다.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지원금이 이제 작아지죠. 1,000만 원 정도. 이거 좀 작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예비 창업 패키지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예비 창업 패키지는 1억인데 이 사업이 지금 나와 있는 사업이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원 다 하세요. 예비 창업 패키지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1억 준다고 해서 그것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 사업도 다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강원도에 있는 분 있나요? 강원도에 있는 분. 강원도 사업인데 재밌죠? 이 사업은 G 스타트업 강원이라는 약자인 것 같아요. 그 사업이고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공고가 떠 있습니다. 공고가 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 사업 좀 빨리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18세에서 45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 또는 업력 1년 미만의 창업자를 뽑고요. 반드시 여기도 기술이라는 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는 기술이 안 들어가고 그냥 사업을 소개하시는 거는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사업에서 반드시 뭐 우리가 유흥주점이나
이런 거 사행시설 요거 빼면 다 되는데 기술이 반드시 키워드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요 좀 크네요. 4천만 원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금이 20% 있는데 현금 10%, 현물 10%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남시에서도 하고 있어요. 지금 성남시 이거 다 공고 올라온 거 지금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거고 이거 좀 재밌는 사업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 청년을 위주로 뽑는 사업이고 이건 좀 작아요. 금액이 200만 원 정도. 대신 자부담이 있지는 않고 그래서 그런 사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카페 창업팀 이것도 되게 재밌는 사업이어서 제가 갖고 왔어요. 카페 창업팀 카페를 창업하고 싶은 사람이면은 월별 재료비를 80만 원씩 준대요. 그래서 5개월 동안 준다고 하고요. 그래서 혹시 뭐 카페 창업하고 싶으신 분이라면은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되게 자영업스러운 거죠. 네, 자영업. 그래서 이게 딱 보시면 느낌이 오지 않아요? 자영업과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다른 영상에서 그 자영업 사업과 되게 기회형 창업이 있었거든요. 기회형 창업. 기회형 창업은 뭐냐면은 기술이 들어가요. 기술. 그러니까 좀 어려워. 쓰기 어렵고 그런 거는 항상 뭐죠? 지원금이 커요. 이런 자영업 위주 지원 사업도 있죠. 뭐 전기료 지원 이런 거. 그런 거 한번 소개했다가 엄청 대표님 날린 거예요. 아니 그 전기료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거 주면 되겠냐. 근데 그렇게 자영업으로만 내 사업을 소개하면은 지원금이 되게 작아요. 낮다고 보시면 돼요. 뭐 80만 원도 크죠 사실. 자영업인데 80만 원이나? 이거 되게 큰 거예요. 뭐 20만 원, 30만 원,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전기료 지원 이런 게. 그러니까 결국은 내 사업을 아니 내가 자영업 한다고 어디 써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사업을 기회형 창업처럼 소개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업을 계획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소개를 해요. 내 사업을. 내 사업 나 이거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미래 시점으로 얘기하시면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헨리님이 한이님 카페 창업도 기술을 접목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카페 창업도 기술을 접목을 하면은 기회형 창업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카페 창업조차도 그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아직 공고가 올라오진 않았지만 조만간 올라올 것 같아요. 네, 조만간 올라올 것 같기 때문에 이 사업도 예비 창업자 분들은 좀 눈여겨보셨다가 지원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여기 사업을 갖고 왔는지 모르겠네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비 창업자까지 이제 뽑는 사업인데 에코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2월 5일까지. 그러니까 설에 부지런히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자랑 창업기업 모집하는 공고인데 녹색 산업이라고 써 있어요. 녹색 산업. 녹색 산업이라고 하면은 이게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부. 환경부는 말 그대로 그린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초록색 한번 써줄까요? 그린 사업들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서 마찬가지인데 재밌는 게 유망 아이템, 유망 기술. 이게 뭐죠? 기술을 안 쓰면 떨어뜨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 사업 계획서에 기술을 넣어라 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이 사업은 지원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죠. 얼마냐? 6천만 원, 그 다음에 최대 2억 5천까지. 매우 큰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내 사업을 여기다 좀 넣으실 수 있는 대표님들은 꼭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도 이렇게 좀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예비 창업자가 하실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예비 창업 패키지도 들어가는데 이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고가 안 올라와서 아마 설 지나고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월요일이 또 그 국가 공휴일이니까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임시 공휴일이죠. 그래서 결국은 한 주 쉬고 이러니까 이게 되게 여러분은 지금 2025년도 축복받아요. 축복. 왜 축복받았냐? 사업계획서 쓸 수 있는 시간을 되게 많이 벌었잖아요. 지금 시간을 번 거예요. 시간을.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번 이 시점 안에 가능하면은 최대한 사업계획서 꼭 써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작년도에는 1월 30일에 모집해서 2월 21일까지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조금씩 공고가 다 밀리는 것 같아요. 작년도보다 확실히 더 뒤로 가는 거 봐서는 뭐 2월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원래는 1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한 2월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비창업자 대상이고 최대 얼마죠? 1억. 엄청 크죠. 그래서 저희 수강생 분들도 이제 받으시는 분들 계신데 보니까 다 평균 5천만 원 정도 받아요. 이게 최대 1억인 거지 이 1억을 다 타시는 경우는 좀 많진 않고 평균 5천만 원 정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비창업자가 말씀하고 예비창업자라는 말은 사업자 등록증을 한 번도 낸 적이 없거나 폐업하신 분들
네, 폐업을 공고일 전에 폐업을 해야 되고요. 폐업한 지 또 이게 사업마다 다르긴 한데 폐업한 지 뭐 한 달이 지나야 된다라던가 이런 요건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사업들은 체크해 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사업들은 계속 조금 중간중간 중요 사업들이 나올 때는 제가 이렇게 라이브를 주기적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놓으시면은 라이브 할 때 알람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